순창군이 치유의 숲을 만든다며 수만 그루의 기존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자연을 통해 위안받는 치유의 숲이 정작 자연을 파괴한 셈입니다. 전주시가 평일 휴일할 것 없이 한옥마을 차량 통제를 추진합니다. 상인 반발이 관건인데 전주시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주영화제 등 이번 주 굵직한 지역축제가 잇따라 시작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아름드리 나무 수만 그루가 베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숲이 축구장 70개 넓이입니다. 순창군 치유의 숲 공사 현장입니다. 관광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한 건데 올바른 걸까요?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순창 용벌산. 순창군이 휴식 공간을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치유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위쪽 숲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아름에 안기지 않을 만큼 굵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잘라낸 겁니다. 축구장 70개 너비에서 밤나무와 참나무 등 2만 그루가 벌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1m 높이의 어린 편백나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피톤치드를 내뿜는 편백이 인기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숲과 공원을 조성한 면적이 약 5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될 사업에는 자연 휴양림과 암벽 등반장, 트레킹 길도 조성됩니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만 100억 원가량, 군은 대규모 생태 관광지로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외에 저희가 이제 수종은 굉장히 많이 한 50여 종 저희가 이제 심었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없애는 게 옳은 일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섬진강 일대를 난개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이 숲에 깃들어 살던 야생 동물들의 수식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숲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동물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훼손된 숲이 재기능을 갖추는 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만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고 들어선 순창 치유의 숲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숲인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차량과 인파로 늘 혼잡한 전주 한옥마을이 차 없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주민과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태조로와 은행로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자 지난해부터는 주말과 휴일에 한옥마을 전 구역에 대해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평일에도 한옥마을 전체에 24시간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보행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한옥마을이 정말 한옥마을답게 가려면은 전면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상했던 대로 상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평일에는 주로 전주 시민들이 한옥마을을 찾고 있다며 이를 막으면 고정 손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편합니다. 저는 관광객도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전주 사람들도 여기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연초부터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을 만나 차량 전면 통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실제로 각 부서별로 불편 보상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유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약도 그중 하나인데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고속철도 KTX와 관련한 당선인들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호남선 KTX는 도내에서는 익산역과 정읍역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안호영 당선인은 KTX의 혁신도시 신역사를, 김제 부안의 김종혜 당선인은 김제역 신역사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두 공약 모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보다 쉽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호남선 KTX 혁신 역사를 신설해서 이서 혁신도시 완성 및 전북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불가 입장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 거리가 42km밖에 되지 않아 중간 정차역이 생기면 KTX의 고속 운행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TX가 제 속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40km 이상 거리가 좀 확보돼야지만 그 실효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역을 쓴다는 건 조금. 전라북도 역시 호남선 KTX 개통 직후부터 혁신도시 인근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철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 혁신도시 역사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도 걸림돌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에 대해 안호영 당선인은 새 역사는 현재 KTX 노선에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비는 수백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속 운행에 대한 우려도 익산역과 번갈아 정차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논산에 쓰고 여기 쓰고 그리고 광주로 하면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조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혁신 역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익산 지역 주민들과 의견 조율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감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 해당 당선인과 전라북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앞으로 4년간 지역 주민들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봄꽃이 지면 짧은 봄이 더욱 아쉬워지는데 다행히 지역 축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축제의 시즌 5월을 앞두고 기대감에 벌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고사동에 위치한 야외 상영장에서는 3,000명을 수용할 상영장 설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8일 저녁 이곳에서는 이종혁, 유선이 진행할 개막식과 개막작 본투비 블루 상영이 펼쳐지고 45개국 211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영화를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영화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영화제 도중인 5일부터는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시작돼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주 한지 패션대전 등 한지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행사와 포장용이나 건축 자재로 뻗어나가는 한지의 새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공예 제품을 감상도 하시고 또 시민들은 서예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전통적으로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처럼 잇따라 열리는 대표 축제 기간 전북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기간인 5월과 10월에 전주시 방문객은 300만에서 400만 명까지 급증했고 한옥마을 유입 인구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등이 열리는 5월 초에는 축제 전후에 비해 방문객이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한옥마을 숙박업소의 경우 축제에 징검다리 연휴가 겹친 5월 5, 6, 7일은 2주 전부터 예약이 다 찼고 한정식 등 음식점도 예약 상황이 좋습니다. 예약률이 한 4-5배 정도 더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래서 바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약률이 좋으니까 돈 잘 벌 수 있어서 행복하죠. 다만 축제 현장을 다녀간 이후 찾는 장소가 전주 한옥마을에만 집중되고 있어 연계 관광지 확대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영배 의장 등 의장단 일행 15명은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 강소성을 방문하는데 강소성 인민대표부를 예방하는 3시간의 공식 일정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휴식과 관광지 탐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의회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방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이 같은 교류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이현숙 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면 그 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들에게 텃밭 체험을 시켰더니 교육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교우 관계에도 좋아 정규 학습 프로그램으로 보급 중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 중학생들이 학교 뒤편에 모여 텃밭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토마토를 비롯해 식용꽃인 한련화와 허브 종류인 바질 등 다양한 모종이 준비되자 학생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책에서만 봤었는데 흙을 직접 만져보고 꽃을 심어보니까 실감도 나고 재밌어요. 학교 텃밭은 농촌진흥청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일정에 따라 모종 심기부터 비료 만들기, 방제 등을 하며 식물을 재배하는 한편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도 교육받게 됩니다. 수확이 완료되면 이를 원료로 요리도 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직접 판매에도 나섭니다. 자연 또는 생명, 농업 등의 자율활동을 학교 텃밭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텃밭 체험 활동은 농업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관심과 이해도를 각각 24%와 29%가량 증가시키고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들을 다양하게 접해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편식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인 텃밭 정원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농업에 대한 흥미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이 2018년까지 올해보다 5,100여 명 줄게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수 감축이 고등학교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학급수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8급과 9급 632명을 뽑는 올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모두 12,000명으로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 행정 9급이 18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지원자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2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노동법 개정 반대와 최저임금 10,000원 쟁취를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9일 노동절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을 맞아 무장기포 기념제가 고창군 무장면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제에서는 포고문 낭독과 농민군 진경로 걷기, 무장읍성 무혈입성이 재현됐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국보 개별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굴된 사리장엄은 예술성이 뛰어나 각각의 국보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입니다. 무료로 운영돼 온 전주 서부 신시가지 주차장 4곳과 노송천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유료화됩니다. 전주시는 유료화 시행과 함께 주차장 인근에 불법 주차를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근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은 농구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방과 헬스기구도 갖췄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일제의 국내 강제징용에 대해서 보상하라며 92살 김영환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45년 강제징병돼 경기도 시흥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국외 직용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정한 한일협정에 따라 국내 노역은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